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GFC 타워 최상층. 리처드 스털링의 사무실은 그의 오만함을 그대로 빼닮은 공간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창은 서울의 정형을 발밑에 둔 것처럼 보이게 했고, 방 안의 모든 가구는 신중하게 선택된 예술 작품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차갑고 위압적인 기운을 풍겼다. 거대한 흑단 책상 뒤에 앉은 리처드 스털링은 마치 왕좌에 앉은 군주와 같았다. 그의 육중한 체구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 안에서도 꿈틀거리는 듯했고, 얼굴에 떠오른 경멸적인 미소는 상대방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의 맞은편에는 3명의 한국인이 앉아 있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젊은 남자 강민주는 주변의 숨막히는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고요했다. 그의 회색빛 슈트는 스털링의 것에 비하면 소박했지만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다. 그는 스털링의 거만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 앉은 박시우 실장은 긴장한 듯 마른 입술을 죽였고, 법무팀의 김 변호사는 서류를 쥔 손에 희미하게 땀이 배어 있었다. 강민준 대표. 스털링이 묵직한 저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억양 끝에 묻어나는 미묘한 거만함은 감출 수 없었다.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군. 마지막으로 제안하지. 당신의 그 작은 회사 이온 건축이 따낸 그깟 공공예술센터 프로젝트 내가 2배 값을 쳐주겠네. 그 땅에서 손떼. 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지 젊은 친구. 그가 말하는 더 큰 그림이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초호화 복합 쇼핑몰과 VIP 레지던스였다. 스털링은 그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 1년간 물밑 작업을 해왔지만 마지막 퍼즐 조각인 부지가 하필이면 서울시 공공 프로젝트에 낙찰되었고, 그 시공사로 선정된 것이 바로 강민준의 회사였다. 스털링에게 이온 건축은 눈엣 가시이자 길을 막는 작은 돌멩이에 불과했다. 강민준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스털링 회장님, 저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서울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 회사의 철학이 담긴 중요한 작업입니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철학. 스털링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농담을 들은 것처럼 크게 웃었다. 웃음소리가 넓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철학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고 대출 이자를 갚나 애송이 같은 소리.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철학 따위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했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자네는 아직 세상을 덜 살았어. 그는 시가상자에서 쿠바산 시가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자욱한 연기가 2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연기 너머로 보이는 스털링의 눈이 경멸감으로 번뜩였다. 그는 온갖 회유와 협박, 심지어는 민준의 핵심 인력을 빼가려는 시도까지 했지만 이 젊은 대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평정심이 스털링의 오만함을 더욱 자극했다. 좋아. 그렇게 그 프로젝트가 소중하다 이거지. 그 낡아빠진 동네에 애들 장난감 같은 미술관 하나 짓는 게 그렇게 대단한 사명감이 필요한 일이었나. 스털링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마천루를 내려다보며 그는 마치 도시의 주인인 양팔짱을 꼈다. 그럼 이건 어떤가, 자네가 그렇게 대단한 건축가라면 실력으로 증명해봐.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잔인한 장난기가 어렸다. 그는 이 젊고 고집 센 한국인에게 굴욕을 안겨주고 그의 자존심을 발밑에서 짓밟아버릴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다. 그 공사 보통이라면 1년은 좋게 걸리겠지. 설계도 복잡하고 자재도 특수하고. 안 그런가?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아시다시피 해당 건축물은 친환경 신소재와 특수공법이 다수 적용되어 최소 14개월의 공사기간이 산정된 프로젝트입니다. 안전과 품질을 고려했을 때 닥쳐. 스털링이 손을 들어 말을 잘랐다. 내가 변호사 나부랭이 의견을 물은 게 아니야. 난 지금 저 친구 강민준 대표에게 말하고 있네. 모든 시선이 다시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다. 스털링은 민준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와 그의 앞에 섰다. 2미터에 가까운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민준의 팀원들을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딱 한 달 주지. 사무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박시우 실장은 자기도 모르게 네 하고 반문했다. 스털링은 박시우를 벌레 보듯 쳐다본 후 다시 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잘 들었겠지. 오늘부터 한 달 안에 그 예술센터 완공해. 설계도 그대로 자재 하나 빼먹지 말고. 완벽하게. 만약 해낸다면? 그는 씩 웃으며 수표책을 꺼내 들었다. 만년필 뚜껑을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임도 없이 숫자를 적어 내려갔다. 5억 5. 내가 현금으로 5억을 주지. 자네 회사 1년 매출보다 많을 텐데. 그 돈 받고 프로젝트도 갖고? 영웅이 되는 거야. 어때 구미가 당기나? 수표가 민준 앞에 테이블 위로 미끄러지듯 던져졌다. 5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한 달 안에 그 건물을 완공하는 것은 현대 건설 기술의 상식을 벗어난 불가능한 일이었다. 스털링은 민준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던져 그를 조롱하고 그가 거절하는 순간 결국 돈 때문에 버티던 게 아니었나, 실력도 없으면서 고집만 부린 것 아닌가 라며 몰아붙일 생각이었다. 박시우 실장이 벌떡 일어날 뻔한 것을 김 변호사가 간신히 팔을 잡아 막았다. 박시우의 얼굴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회장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시끄럽다니까. 스털링의 고함에 박시우는 입을 다물었다. 이제 스털링의 눈에는 승리감마저 감돌았다. 그는 강민준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다. 분노, 절망, 아니면 굴욕 어떤 것이든 그는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 어서 대답해봐, 젊은 건축가 양반. 할 건가 말 건가 만약 못하겠다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꺼져. 이 바닥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고. 네가 아끼는 그 철학이라는 걸로는 위약금도 감당 못할 테니. 모두가 숨을 죽였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때까지 한마디도 없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민준이 천천히 걷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조건이 그것뿐입니까? 스털링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뭐라고?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스털링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지만 그 순간 그의 존재감은 거구의 스털링을 압도했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만약 저희가 한 달 안에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면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고 회장님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게 회장님의 조건이죠? 민준이 말했다. 그렇다면 저희가 성공했을 때의 조건도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5억짜리 수표를 향해 가볍게 턱짓했다. 이 돈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털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지금 나랑 흥정이라도 하자는 건가? 아니요.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차가운 강철 같은 의지가 실렸다. 저희가 약속을 지키면 회장님도 약속을 지키십시오. 다시는 저희 회사와 이 프로젝트 주변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의 더러운 돈과 권력으로 우리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여기 있는 모두 앞에서 약속하십시오. 사무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스털링은 강민준의 눈을 쏘아보았다. 저 젊은 놈의 눈은 진심이었다. 허세나 객기가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이 미친 도박을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스털링은 다시 한번 속으로 비웃었다. 어리석은 놈.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좋아. 약속하지? 스털링이 외쳤다. 내 놈이 하늘을 두 쪽 내는 한이 있어도 그 건물은 한 달 안에 못 지어. 내가 이 바닥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야. 내 놈의 그 오만방자한 콧대를 꺾어주고 네가 얼마나 우스운 이상주의자인지 세상에 알려주지. 그 순간 강민준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스털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좋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죠. 그 한마디는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박시우 실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스털링의 얼굴에서는 자신만만하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는 강민준이 정말로 이 제안을 수락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강민준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스털링에게 등을 돌리고 팀원들을 향해 말했다. 갑시다.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의 비장함이 아닌 이미 승리를 예견한 자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넋이 나간 팀원들을 이끌고 사무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리처드 스털링은 처음으로 정체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저 애송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지금 막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를. 리처드 스털링의 사무실을 나온 이온 건축팀의 분위기는 GFC 타워 엘리베이터의 하강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가라앉았다. 문이 열리고 1층 로비에 눈부신 대리석 바닥을 밟았을 때 박시우 실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강민준의 앞을 막아섰다. 대표님, 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미쳤어요. 제정신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마저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 역시 창백한 얼굴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강 대표님, 법적으로 이건 명백한 불공정 계약입니다. 지금이라도. 강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사무실로 돌아가서 얘기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침착함이 팀원들에게는 더 큰 불안감으로 다가왔다. 강남의 번화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이온 건축 사무실은 스털링의 제국과는 모든 면에서 대조적이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을 개조한 사무실은 화려함 대신 실용성과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쳤다. 1층에는 실제 크기의 건축 모형과 각종 신소재 샘플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2층 사무 공간의 벽면은 빼곡한 설계도와 아이디어 스케치 그리고 현장 사진들로 뒤덮여 있었다. 공기 중에는 진한 커피 향과 종이 냄새 그리고 무언가에 몰두한 사람들의 열기가 뒤섞여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박시우의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다. 한 달입니다. 대표님, 자재 발주하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만 2주는 걸립니다. 특수 제작해야 하는 탄소 섬유 패널은 지금 주문해도 한 달 뒤에나 받을 수 있어요. 콘크리트 양생 기간은 아예 계산에 넣지도 않겠습니다. 전기통신 배관 소방 설비는 그 복잡한 시스템을 언제 다 설치합니까? 장마철 변수까지 있는데 그는 사무실을 미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며 소리쳤다. 남아있던 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린 눈으로 그와 민준을 번갈아 쳐다봤다. 박시우는 민준의 책상 앞에 멈춰서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책상 위의 연필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우릴 다 죽일 셈입니까? 이건 그냥 회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스털링, 그 자식 면전에 대고 우리가 얼마나 우스운지, 얼마나 만만한지 증명이라도 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시우는 대학 시절부터 민준과 함께 온 이온 건축의 창립 멤버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는 민준의 천재성을 믿었지만 이번 결정만큼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다른 팀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실장님 말이 맞아요.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불안한 웅성거림이 사무실을 채웠다. 강민준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박시우가 모든 분노를 쏟아낼 때까지 직원들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마침내 사무실의 공기가 탈진한 듯한 침묵에 휩싸였을 때 그가 입을 열었다. 버두 나를 따라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한 힘이 있었다. 그는 회의실이 아닌 사무실, 가장 안쪽에 있는 자신의 개인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은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박시우를 포함한 극소수의 인원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금단의 공간이었다. 민준이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대자 묵직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선 직원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그곳은 건축가의 작업실이라기보다는 미래기술연구소에 가까웠다. 공간의 중앙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테이블이 푸른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위에는 그들이 지어야 할 예술센터의 3D 모델이 정교하게 회전하고 있었다. 벽면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복잡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그래프를 끊임없이 띄우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실제 크기로 제작된 기묘한 육각형 형태의 구조체 모듈과 로봇팔이 놓여 있었다. 이게 대체 뭡니까? 박시우가 멍하니 물었다. 민주는 홀로그램 테이블로 다가가 손짓으로 건물의 설계도를 확대했다. 건물이 해체되고 수백 개의 작은 부품으로 나뉘었다가 다시 조립되는 과정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3년 전 독일에서 열린 건축기술 포럼에서 처음 구상했던 겁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다. 전통적인 건설 방식은 너무 많은 시간과 불확실성에 의존합니다. 현장 타설, 양생, 용접. 이 모든 과정은 날씨와 인력 자재 수급에 따라 통제 불능이 되기 쉽죠. 저는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벽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헥사코어 모듈러 시스템, 헥사코어 머듈러 시스템이라는 명칭과 함께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우리가 지을 건물은 콘크리트와 철골로 짓는 게 아닙니다. 이 헥사코어라 불리는 표준화된 육각형 모듈 수백 개를 조립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각 모듈은 탄소 섬유 강화 폴리머 복합재로 만들어집니다. 강철보다 5배 강하지만 무게는 4분의 1에 불과하죠. 무엇보다 콘크리트처럼 굳힐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모듈은 공장에서 정밀하게 사전 제작됩니다. 전기 배선 배관 통신망까지 모듈 내부에 미리 설치된 상태로 말이죠. 그는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홀로그램 속 모듈들을 끼워 맞췄다. 모듈들은 놀라울 정도의 정확성으로 서로 맞물리며 건물의 형태를 만들어갔다. 현장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크레인을 이용해 이 모듈들을 설계도에 따라 조립하는 것뿐입니다. 기초 공사가 끝나는 즉시 하루에 수십 개의 모듈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팀원들은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의 설명을 들었다. 그것은 혁명이었다. 건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발상이었다. 하지만 박시우는 여전히 의문을 떨치지 못했다. 하지만 대표님, 이 모듈을 제작할 공장은 어디에 있으며 이미 제작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걸 지금부터 시작해도 한 달은 어림없습니다. 그때 강민준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드러난 감정이었다. 시우야, 너는 리처드 스털링 같은 인간들이 목적을 위해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는지 과소평가했고 나는 그들을 과대평가했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스털링이 이 프로젝트를 포기시키기 위해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칠 거라고 예상했어. 법적 분쟁, 행정적 압박, 심지어는 물리적 방해까지도. 그래서 컨틴전시 플랜 비상 계획이 필요했지. 민주는 작업실 구석에 있는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두툼한 계약서 뭉치였다. 한 달 전 서울시와 최종 계약을 맺은 바로 다음 날 나는 개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네. 그리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중소기업의 자동화 공장 라인을 비밀리에 임대했지. 그곳에서 지난 3주 동안 24시간 내내 우리가 필요한 전체 모듈의 70%가 이미 생산되었네. 사무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박시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나 미친 도박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예측하고 상대방의 수를 몇 수 앞서 내다본 치밀한 전략이었다. 스털링이 민준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던진 한 달이라는 족쇄는 오히려 민준에게 자신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세상에 증명할 완벽한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스털링은 내게 모욕을 주기 위해 스스로 무덤을 팠어. 그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시간과 함께 세상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켜 주었지. 우리가 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순간
이온 건축과 헥사코어 시스템은 전설이 될 걸세. 절망에 빠져있던 팀원들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의심은 경외로, 분노는 뜨거운 투지로 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리더가 얼마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박시우는 창백했던 얼굴이 흥분으로 붉게 상기되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확신이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모두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했지.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희망만큼 강력한 동기는 없으니까. 강민주는 다시 홀로그램 테이블 앞에 섰다. 그는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다. 시간과 싸우는 거다. 스털링은 우리가 실패할 거라고 확신하며 온갖 방해를 해오겠지. 우리는 그의 방해를 비웃으며 묵묵히 우리의 일을 하면 된다. 우리의 설계는 침묵 속에서 완성될 것이다. 그는 홀로그램 화면에 거대한 타이머를 띄웠다. 30일 00시간 00분 00초. 시작합시다. 그의 나직한 명령과 함께 불가능을 향한 위대한 질주가 시작되었다. 이온 건축의 사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는 세상을 놀라게 할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약속의 날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부터 공사 현장은 거대한 기계 유기체처럼 깨어났다. 리처드 스털링과의 계약은 비밀에 붙여졌지만 강민주는 이미 내부적으로 모든 팀에게 한 달이라는 절대 목표를 공유한 상태였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의 확신에 찬 눈빛과 비밀 작업실에서 본 혁신적인 청사진은 팀원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현장은 전쟁터와도 같았지만 혼란스러운 대신 정교한 교향곡처럼 움직였다. 밤새 경기도 비밀 공장에서 이송된 거대한 헥사코어 모듈들이 트레일러에 실려 대기하고 있었고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어되는 타워 크레인이 소리 없이 팔을 뻗어 첫 번째 모듈을 들어 올렸다. 좌표 X34Y 파스도, 오체의 범위 0.5mm 이내로 진입, 현장 통제실 강민준의 목소리가 무정의를 통해 나직하게 울렸다. 그는 현장 전체를 조망하는 타워 꼭대기에서 마치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그랜드 마스터처럼 모든 움직임을 지휘하고 있었다. 박시우 실장은 지상에서 작업자들의 동선을 통제하며 그의 손발이 되어 움직였다. 첫 번째 모듈이 미리 시공된 특수 기초 패드 위로 내려앉았다. 철컥하는 금속성 결합음과 함께 수십 개의 자동 잠금 장치가 작동하며 모듈을 기초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몇 주가 걸렸을 기초 골조 작업의 첫 단계가 단 몇 분 만에 끝난 것이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모듈이 거대한 로봇의 팔처럼 움직이는 크레인에 의해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것은 건설이 아니었다. 조립에 가까운 예술이었다. 현장의 모든 인력은 최소한의 동선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도록 사전에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상태였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이 광경은 근처를 지나던 다른 건설 현장, 인부들의 발길을 멈추게 만들었다. 저게 대체 뭐야? 무슨 장난감 조립하는 것 같네. 저 속도면 일주일 안에 뼈대는 다 올리겠는데 경의와 불신이 섞인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첫날 해가 질 무렵 건물의 1층 전체가 윤곽을 드러냈다. 이는 업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견기적인 속도였다. 한편 GFC 타워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민준의 쇼에 대한 보고를 받은 리처드 스털링은 코웃음을 쳤다. 보여주기식이지. 저러다 며칠 못 가서 제풀에 지쳐 쓰러질 거다. 그는 최고급 위스키를 얼음도 없이 들이켰다. 애송이가 뭘 알겠어. 건설 현장이란 게 변수의 연속이라는 걸. 하지만 이틀째, 사흘째 되는 날에도 보고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속도는 더 붙었다. 건물이 하루가 다르게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갔다. 스털링은 마침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직접 고성능 드론을 띄워 현장을 촬영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거대한 모니터에 현장의 실시간 영상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영상 속 현장은 그가 평생 봐왔던 먼지 날리고
시끄러운 공사판이 아니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으며 무서울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정체불명의 육각형 구조물들이 짜 맞추어지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이게 대체 무슨 기술이지? 그는 기술팀을 닥달해 이온 건축의 공법을 분석하게 했다. 잠시 후 기술팀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회장님, 믿기 어렵지만 사전 제작된 모듈러 공법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는 어떤 모듈러 기술보다 진보된 형태입니다. 자재 역시 일반적인 철골이나 콘크리트가 아닌 신소재 복합재로 추정됩니다. 저 기술이 사실이라면 이론적으로는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스털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민주는 미친 도박을 한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패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오만함이 저 어린 여우에게 완벽한 판을 깔아주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몸열감이 치밀었다. 애송이 녀석, 나를 상대로 사기를 쳐.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기술이 있으면 뭐하나. 세상은 기술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지. 그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다. 그가 수년간 돈과 권력으로 엮어온 보이지 않는 벽을 가동할 시간이었다. 나 스털링인데 최 의원 좀 연결해주게. 바로 다음 날 이온 건축 현장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관할 구청 건축과 소속의 오 과장이었다. 그는 기름진 머리를 빗어 넘기고 권위적인 표정으로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의 뒤로는 경찰 2명이 따라붙었다. 여기가 이온 건축 현장 책임자 누구십니까? 오 과장이 고압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박시우가 달려나갔다. 무슨 일이십니까? 오 과장은 서류 한 장을 그의 얼굴 앞에 흔들어 보였다. 공사 중지 명령서요. 오늘부로 이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단하셔야겠습니다. 네, 공사 중지요. 대체 무슨 근거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비산먼지 관리 계획서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고 야간 소음 기준을 초과했다는군요. 정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은 폐쇄됩니다. 박시우는 기가 막혔다. 비산먼지 관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도입했고 야간 작업은 애초에 계획에도 없었다. 명백한 트집이었다. 스털링의 방해가 시작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서류는 완벽합니다. 이건 명백한 월권. 박시우가 항의하려는 순간 강민준이 통제실에서 내려와 그의 앞을 막았다. 실장님 잠시만요. 민준은 오 과장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안으로 들어가서 차 한잔 하시면서 말씀 나누시죠. 오 과장은 콧방귀를 뀌었다. 차 마실 시간 없소. 당장 작업 중단하고 인부들 내보내세요. 명령 불이행 시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법은 지켜야지요. 강민주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뒤에 서 있던 사무직원에게 눈짓했다. 김대리, 플랜 B, 서류철 가져오세요. 잠시 후 김대리가 웬만한 백과사전 두께의 거대한 바인더 3개를 낑낑대며 들고 왔다. 강민주는 그중 하나를 받아 들고 오 과장 앞에 간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났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산먼지 관리 계획서입니다. 민준이 바인더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1장 3절에 보시면 저희가 사용 중인 플라즈마 집진기의 성능 실험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준치의 10분의 1 수준으로 먼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공인기관의 인증서입니다. 2장 7절에는 현장 주변 50m 반경의 모든 주택에 방진 필터를 무상으로 설치해드리고 받은 주민 동의서가 있고요. 야간 소음 관련해서는 58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오 과장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강민주는 멈추지 않고 다른 바인더를 열었다. 이것은 소음, 진동, 폐기물 처리 작업자, 안전, 수칙, 주변 교통, 통제 계획 등 현행 건축법과 환경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에 대한 저희의 대응 매뉴얼입니다. 총 200페이지 분량으로 모든 항목마다 관련 법규와 판례, 그리고 저희의 준비 상황을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새긴 처리해 두었습니다.
오 과장은 입을 벌린 채 거대한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행정 서류가 아니었다. 법률 전문가가 작정하고 만든 어떤 공격도 방어해낼 수 있는 완벽한 법의 요새였다. 강민주는 마지막으로 얇은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리고 이것은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3조에 근거한 내용 증명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만약 충분한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또는 중과실로 공사를 중단시켜 사업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해당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오늘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즉 인건비, 장비, 임대료, 그리고 리처드 스털링과의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까지 모두 과장님 개인의 이름으로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젊은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모든 수를 내다보고 덫을 파놓은 사냥꾼이었다. 자신은 그저 총알바디로 던져진 소모품에 불과했다. 어흠서, 서류가 이 정도로 완벽하다면야? 제가 잠시 오해를 한 것 같군요. 민원이라는 게 워낙 예민해서 오 과장은 비굴할 정도로 빠르게 태세를 전환했다. 그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공사 중지 명령서를 구겨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작업 계속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니 저희로서도 감사할 따름이죠. 하하. 그는 허둥지둥 세단에 올라타 도망치듯 현장을 떠났다. 그가 사라지자 현장의 직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박시우는 경외감 어린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대표님, 대체 어디까지 준비하신 겁니까? 강민준은 환호하는 직원들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스털링의 제국이 서 있는 GFC 타워를 향해 있었다. 보이지 않는 벽의 첫 번째 공격은 막아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들은 이제 더러운 방법을 쓸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의 말처럼 이제 막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이었다. 그리고 다음 라운드부터는 규칙 없는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공사 현장은 이미 도시의 새로운 풍경이 되어 있었다. 벌집 같은 육각형 모듈들이 차곡차곡 쌓여 건물의 뼈대는 이미 5층 높이까지 솟아올라 있었다. 그 경이적인 속도는 서울의 건축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관련 협회와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했지만 이온 건축은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이유로 모든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다. 그들의 침묵은 오히려 대중의 궁금증과 기대를 더욱 증폭시켰다. 리처드 스털링은 매일 아침 자신의 사무실에서 망원경으로 현장을 지켜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어제보다 확실히 높아져 있는 구조물을 볼 때마다 그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행정적인 압박이라는 점잖은 방법이 실패로 돌아간 지금 그는 훨씬 더 원초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바로 내부로부터의 붕괴였다. 가장 튼튼한 요새는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지. 그의 부름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그는 스털링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 미스터 윤이었다. 이온 건축의 구조 설계팀장 이진석에 대해 알아봐. 약점을 찾아내. 돈이든 여자든 가족이든 밟으면 부러질 만한 아픈 곳으로. 스털링의 명령은 간결했고 미스터 윤의 실행은 신속했다. 이틀 만에 이진석에 대한 모든 정보가 스털링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이진석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실력을 가진 구조기술자였다. 강민준이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인재로 헥사코어 시스템의 구조적 안정성을 계산하고 현장 조립의 핵심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인물이었다. 그는 강직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 딸, 매달 들어가는 막대한 병원비와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신약 치료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그는 실력에 비해 초라한 재정 상태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날 밤 퇴근하던 이진석의 앞을 검은 세단 한 대가 막아섰다.
뒷좌석에서 내린 미스터 유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그에게 다가왔다. 이진석 팀장님 되시죠?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불길한 예감에 이진석은 거절하려 했지만 미스터 윤이 덧붙인 한마디에 그의 발걸음이 얼어붙었다. 띠다님인 예나 양의 치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근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룸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미스터 윤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이진석의 딸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 현재 다니는 병원과 주치의 그리고 최근 효과가 없어 중단된 치료법에 대해 막힘없이 이야기했다. 마치 오랜 지인처럼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모든 정보가 이진석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저희 회장님께서 따님의 소식을 듣고 무척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미스터 유는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사진 몇 장과 브로셔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의료진입니다. 이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들이죠. 저희가 이미 예나 양의 모든 의료 기록을 보내 의견을 받았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진석의 눈이 흔들렸다. 그가 지난 몇 달간 인터넷을 뒤지며 꿈처럼 바라보기만 했던 바로 그 치료법이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수술과 치료 체류비를 합치면 그가 평생을 벌어도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회장님께서 예나 양의 모든 치료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완치될 때까지 전액 말입니다. 이진석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절망의 늪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아는 어른이었다. 조건이 뭡니까?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미스터 윤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대신 차가운 사업가의 얼굴로 돌아왔다. 작은 실수 하나면 됩니다. 그는 냅킨 위에 간단한 그림을 그렸다. 내일 오후 중앙코어 7층에 C13 모듈을 결합할 때 고정 볼트 하나를 덜 조여주시면 됩니다. 0.5도 정도의 미세한 각도만 틀어지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당장은요. 이진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건축구조 기술자인 그에게 그 작은 실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보듯 뻔했다. 당장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겠지만 건물이 위로 쌓여가며 하중이 누적되면 그 미세한 오차는 전체 구조의 뒤틀림을 유발할 것이다. 나중에 발견된다면 이미 완공된 부분을 모두 해체해야 하는 대재앙이었다. 그것은 이혼 건축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았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강 대표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배신? 미스터 윤이 비웃었다. 강민준 대표가 예나 양의 병원비를 대주던가요? 이상과 철학으로 딸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건 배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입니다. 그는 이진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작은 실수 하나로 딸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멍청한 의리를 지키다 딸의 마지막을 지켜볼 것인가? 그날 이후 이진석은 지옥을 경험했다. 잠을 잘 수도 음식을 넘길 수도 없었다. 현장에 서 있으면 강민준의 신뢰에 찬 눈빛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집에 돌아오면 약 기운에 힘없이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평소라면 눈 감고도 했을 계산에서 실수를 연발했다. 강민준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사람을 깊이 관찰했다. 회의 시간 이진석이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평소와 달리 사소한 부분에서 보고가 늦어지고 그의 얼굴에 드리운 깊은 절망의 그늘을 읽었다. 그는 박시우를 조용히 불렀다. 이 팀장님 댁에 무슨 일 있습니까? 요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박시우는 그제야 이진석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딸 아이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최근에는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민주는 스털링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예측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팀의 심장을 겨눌 것이라는 것도. 그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을 느꼈다. 스털링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강민주는 혼자 야근하고 있는 이진석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일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그저 따뜻한 커피 2잔을 내려놓고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예나,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이진석은 강민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경계심이 스쳤다. 그냥 늘 똑같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너무 제 일에만 몰두해서 팀원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강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이진석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저희는 팀입니다, 팀장님. 팀장님의 짐은 저와 우리 모두의 짐이기도 합니다. 강민준은 봉투 하나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급한데 쓰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존스 홉킨스 병원과 협력하는 국내 의료재단 이사장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미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나의 치료에 대해 알아봐 주시겠다고 합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강민준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다. 돈의 액수보다 그를 더 울린 것은 자신을 의심하거나 추궁하는 대신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강민준의 마음이었다. 결국 그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처럼 흐느끼며 스털링 측의 접촉과 추악한 제안, 그리고 자신의 끔찍했던 갈등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민준은 그의 고백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도 실망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이진석의 어깨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말했다. 팀장님 탓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그들이 악마인 겁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이진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겁니다. 네.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십시오. 이진석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우리는 스털링이 파놓은 함정을 역으로 이용할 겁니다. 그가 가장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을 때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도록 말입니다. 배신의 그림자는 신뢰의 빛 아래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적의 심장을 꿰뚫을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조용히 벼려지기 시작했다. 리처드 스털링은 인내심이 강한 남자가 아니었다. 이진석을 포섭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없었다. 강민준의 건물은 여전히 거침없이 하늘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10층을 돌파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날 스털링은 결국 폭발했다. 그는 이진석이라는 미끼가 너무 느리고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더 직접적이고 더 확실하며 되돌릴 수 없는 파괴를 원했다. 미스터 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플랜 B를 실행하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저 건물의 뼈대를 안에서부터 썩게 만들어. 스털링은 2중 3중의 덫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이진석의 배신이 섬세한 외과 수술이라면 플랜 B는 거대한 망치로 내려치는 것과 같은 무자비한 공격이었다. 그의 명령은 한밤중에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날 밤 이온 건축의 공사 현장은 최소한의 경비 인력만이 남아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모두가 내일의 작업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시간 어둠을 틈타 3명의 남자가 현장 경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통해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임시직 노동자로 위장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평범한 인부의 것이 아니었다. 소리 없이 신속하게 그들은 현장의 심장부인 자동화 콘크리트 믹싱 플랜트로 향했다. 이 플랜트는 헥사코어 시스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다. 각 모듈을 결합한 뒤 그 사이에 미세한 틈을 채워 전체 구조를 하나의 거대한 안반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특수 고강도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곳이었다. 만약 이 접착제에 문제가 생긴다면 건물 전체의 안정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그들의 목표는 바로 그곳 콘크리트의 강도와 경화 속도를 조절하는 화학 첨가제 사일로였다.
한 남자가 망을 보는 동안 다른 두 명은 능숙하게 사일로에 잠금 장치를 풀고 준비해온 액체 물질을 쏟아부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시멘트 응결 지연제와 비슷했지만 그 안에는 콘크리트의 수화 반응을 영구적으로 방해하여 장기적인 강도 발현을 막는 치명적인 화합물이 섞여 있었다. 이 사악한 물질은 타설 직후에는 아무런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굳은 것처럼 보일 터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건물의 하중이 더해질수록 마치 골다공증에 걸린 뼈처럼 서서히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붕괴할 운명이었다. 건물의 뼛속에 암세포를 심는 것과 같은 행위였다. 임무를 마친 남자들은 흔적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현장은 활기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밤사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믹싱 플랜트에서는 특수 콘크리트가 생산되어 펌프를 통해 10층 구조물의 접합부로 타설되기 시작했다.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현장 타워 통제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강민준의 미간에는 미세한 주름이 잡혀 있었다. 이진석 팀장을 통해 스털링의 다음 공격을 예측하고 있었기에 그의 감각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평온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박 실장님, 오늘 타설된 첫 배치 콘크리트 샘플 즉시 품질관리실로 가져와 주세요. 무정의를 통해 전달된 그의 지시에 박시우는 의아해했다. 네, 대표님. 아직 2시간밖에 경과되지 않아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표준 절차는 됐습니다.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잠시 후 이제 막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 샘플이 관리실로 옮겨졌다. 강민준은 직접 가운을 입고 관리실로 들어갔다. 일반적인 강도 테스트는 샘플이 완전히 굳는 7일 혹은 28일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는 선반에서 휴대용 초음파 펄스 속도 측정기를 꺼내 들었다. 콘크리트의 밀도와 균질성을 비파고의 방식으로 측정하는 장비였지만 이제 막 굳기 시작한 샘플에 사용하는 것은 비표준적인 방식이었다. 동료 기술자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그는 샘플의 양끝에 탐촉자를 대고 초음파를 발사했다. 삐빅. 모니터에 수치가 떠올랐다. The swing but optimist. 규정된 최소 속도인 4.0km/s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오차 범위라고 볼 수도 있는 미세한 차이였다. 현장의 다른 기술자라면 장비의 교정, 오류나 샘플의 미세한 기포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강민주는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 컴퓨터는 이 미세한 속도 저하가 의미하는 수십 가지 가능성을 순식간에 계산해냈다. 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박 실장님, 지금 당장 모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중단시키세요. 펌프카 라인 세척도 중지 현 상태 그대로 보존합니다. 그의 외침에 현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박시우는 이유를 물을 겨를도 없이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담긴 확신을 믿고 즉시 명령을 이행했다. 한창 진행되던 작업이 멈춰 서자 현장에는 혼란스러운 정적이 흘렀다. 민주는 주위의 웅성거림을 무시한 채 또 다른 장비를 꺼내 들었다. 휴대용 분광 분석기였다. 그는 샘플 표면을 미세하게 갈아내어 분석기에 넣었다. 장비가 윙 하는 소리를 내며 작동했고 몇 분 뒤 모니터에 샘플의 화학 성분 그래프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성분은 설계와 일치했다. 하지만 그래프의 맨 끝 아주 미세한 피크가 잡혔다. 일반적인 시멘트나 골재 첨가제에서는 절대 발견될 수 없는 미지의 화합물이었다. 가야스다. 강민준이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 순간 품질관리실 안의 모든 기술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누군가 고의로 콘크리트에 이물질을 섞은 것이다. 사보타주였다. 만약 대표의 비상식적인 점검이 아니었다면 저 암세포 같은 콘크리트는 건물의 모든 뼈마디에 주입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그 건물은 예고 없이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른다. 소름 끼치는 침묵이 흘렀다.
박시우는 창백해진 얼굴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대표님, 이게 사실이라면. 강민준은 대답 대신 분석기 모니터에 떠오른 화학식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평소의 침착함은 여전했지만 그의 눈동자 안에서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차갑고 위험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사업적 방해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건축가로서의 자부심과 신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비열한 행위에 대한 증오였다. 그는 더 이상 스털링을 사업의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이제 제거해야 할 악이었다.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민준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이제부터는 방역의 시간입니다. 현장 통제실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강민준이 오염된 콘크리트 샘플을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자 모여있던 핵심 팀원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절망감이 교차했다. 박시우는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개자식들, 이건 그냥 공사 방해가 아니야. 살인 미수라고 저 건물에 나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텐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이진석 팀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샘플을 들여다보았다. 구조 기술자로서 그는 이 사보타주가 의미하는 끔찍한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미 9층과 10층 사이의 주요 접합부 대부분의 타설이 완료됐습니다. 이대로 굳어버리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굳어버린 불량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수천 개에 달하는 좁고 깊은 접합부 안에서 콘크리트를 파쇄하려면 소형 파쇄기 치셀을 써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헥사코어 모듈의 정교한 탄소 섬유 구조체에 손상을 입힐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10층 전체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것은 남은 시간 안에는 절대 불가능했다. 리처드 스털링이 파놓은 함정은 완벽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외통수에 걸린 것이다. 우리가 졌어.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그 한마디가 통제실 안의 희망을 급속도로 좀먹기 시작했다. 패배의 기운이 짙게 깔렸다. 바로 그 순간 침묵을 지키던 강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왜 우리가 졌다고 생각합니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문제는 언제나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그는 칠판을 끌어당겨 마커를 들었다. 우리는 지금 굳은 콘크리트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갇혀 있습니다. 질문이 잘못됐으니 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는 칠판에 이렇게 적었다. 어떻게 콘크리트를 굳지 않게 만들 것인가? 이미 굳기 시작했는데요. 누군가 반문했다. 아니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완전한 수화 반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투입한 화학 물질은 그 반응을 영구적으로 방해하는 물질이지 가속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는 칠판에 복잡한 화학식과 분자 구조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팀원들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홀린 듯이 그를 쳐다보았다. 차에서 접근법을 바꿉시다. 제거가 아니라 변환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저들이 넣은 방에 물질의 분자 고리만 선택적으로 끊어내는 용해제를 만들 겁니다. 시멘트 입자와 골재의 결합을 해체해서 딱딱한 고체가 아닌 걸쭉한 슬러리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탄소 섬유 복합재에는 반응하지 않고 오직 이 불량 시멘트 페이스트에만 작용하는 특수 용해제 말입니다. 통제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민준의 아이디어는 공상과학의 영역에 가까웠다. 그런 용해제가 세상에 존재할 리 없었고 설령 존재한다 해도 지금 당장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대표님,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진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 물질을 지금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발은 이미 끝났습니다. 강민준의 대답은 또 한 번의 충격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 연구실에서 헥사코어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위해 다양한 화학 물질을 연구해 왔다고 밝혔다. 손상된 모듈을 교체할 때
기존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안전하게 녹여낼 방법 역시 그의 연구 과제 중 하나였다. 완벽하진 않지만 기본 공식은 완성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 맞게 몇 가지 촉매제만 배합하면 됩니다. 그는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절망에 빠져 있던 그들의 눈에 희미한 빛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 용해제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슬러리를 제거한 뒤 그 공간을 다시 채울 새로운 초속경화 충전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 그것은 새벽을 상대로 한 경주였다. 강민주는 즉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의 인맥이 총동원되었다. 평소 거래하던 화학 약품 공급 업체, 사장에게는 잠을 깨워 창고 문을 열게 했고, 대학 시절 은사의 연구실에는 긴급 실험을 부탁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쌓아온 모든 신뢰와 관계를 하룻밤에 쏟아붓고 있었다. 현장은 거대한 응급실로 변했다. 품질 관리실은 임시 화학 플랜트가 되었다. 방독면과 흰 가운을 입은 강민주는 직접 비커와 플라스크를 들고 화학 약품을 배합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지시하는 리더가 아니었다. 위기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지휘관이었다. 다른 팀원들도 미친 듯이 움직였다. 박시우와 이진석의 지휘 아래 작업자들은 고압 호스와 강력한 진공 펌프 시스템을 설치했다. 용해제를 주입하고 변화된 슬러리를 즉시 빨아들여 폐기물 탱크로 옮길 준비였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였다. 대표가 새벽까지 불가능한 미션을 완수할 것이라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현장은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밤은 깊어갔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초조함과 긴장감 속에서 마침내 새벽 4시 푸른빛이 도는 투명한 액체가 담긴 첫 번째 드럼통이 완성되었다. 이치아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접합부 하나를 테스트 지점으로 삼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고압 노즐이 접합부 안으로 용해제를 뿜어냈다. 1분, 2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팀원들의 얼굴에 다시 불안감이 스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콘크리트 표면에서 희미한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마치 마법처럼 단단한 고체가 서서히 점성을 잃고 회색 죽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나 노웬다. 누군가 외쳤다. 진공 펌프가 작동하자 녹아내린 슬러리가 힘차게 빨려 들어갔다. 몇 분 뒤 접합부 내부는 언제 콘크리트가 채워져 있었냐는 듯 깨끗한 모습을 드러냈다. 헥사코어 모듈에는 조금의 손상도 없었다. 성공이었다. 피로에 지쳐있던 팀원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환호성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리더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강민주는 쉴 틈이 없었다. 그는 곧바로 두 번째 단계, 즉 비어버린 공간을 채울 초속경화 에폭시 레진의 생산에 돌입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마지막 접합부의 슬러리까지 완벽하게 제거되었다. 팀원들은 밤샘 작업으로 녹초가 되었지만 그들의 눈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스털링의 치명적인 공격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강민주는 이제 막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붉은 여명이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다. 12시간. 그들은 적의 공격으로 인해 12시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잃었다. 한 달짜리 프로젝트에서 그것은 치명적인 손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얻었다. 강철보다 단단한 팀워크와 어떤 위기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새벽과의 경주는 끝났다. 이제 마감 시간과의 진짜 경주가 더욱 치열하게 다시 시작될 터였다. 새벽과의 사투에서 승리한 다음 날 아침 현장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밤샘 작업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팀원들의 눈빛에는 패배의 그림자 대신 불굴의 투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한 경험은 그들을 단순한 동료가 아닌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전우로 만들었다. 건설 작업은 더욱 맹렬한 속도로 재개되었다. 하지만 강민준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현장 통제실에 박시우와 이진석,
그리고 몇몇 핵심 인력을 소집했다. 어젯밤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우리는 잠재적인 대형 참사를 막아낸 겁니다. 리처드 스털링은 더 이상 사업적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수백 명의 목숨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괴물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단순히 이 건물을 완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의 제국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승리의 여운에 젖어 있던 팀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은 깨달았다. 이제 목표는 단순히 내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강민주는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위성 전화를 꺼내들었다. 이온 건축에 누구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 그는 짧은 번호를 누르고 누군가를 호출했다. 나다. 수화기 너머에서 가볍고 장난기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쩐 일이야.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건축가 양반. 네가 이 유물 같은 전화기로 연락할 정도면 세상이 망할 위기라도 닥친 건가. 비슷해. 도움이 필요하다. 차민혁. 대학 시절 강민준과 유의하게 어울렸던 전설적인 천재 해커. 지금은 음지에서 고스트 솔루션이라는 비밀스러운 사이버 보안 회사를 운영하는 인물이었다. 강민준이 이런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강민준은 리처드 스털링, 미스터 윤, 그리고 구청을 움직였던 초의 의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어젯밤 일어났던 사보타주에 대해서도 재밌는 쓰레기들이군. 뭘 원하는데. 그들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를 찾아내. 돈의 흐름 통신 기록 숨겨진 약점까지 전부.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모두 막아버릴 증거가 필요해. 알았어. 일주일 주면 그들 조상 묘비석에 새겨진 글자까지 파내주지. 전화가 끊겼다. 거대한 방역의 첫 번째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강민주는 이진석 팀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죄책감이 아닌 복수심과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팀장님, 이제 미끼를 던질 시간입니다. 이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민준의 지시대로 미스터 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민준의 코칭 아래 완벽하게 연기되었다. 겁에 질리고 초조하며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목소리였다. 대어는 못하겠습니다. 강 대표는 사람을 잠도 안 재우고 몰아붙이는 독재자입니다. 약속한 돈을 주시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할까요? 미스터 유는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만족한 듯 의심 없이 다음 지시를 내렸다. 좋아. 내일 오후 3시. 12층 서쪽 기둥 모듈을 올릴 때 작업하게. 자세한 방법은 내일 오전에 다시 알려주지. 약속한 돈의 절반은 내일 아침 전에 차 트렁크에 넣어두겠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강민주는 이진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팀장님과 함께 있습니다. 다음 날 작전이 시작되었다. 차민혁의 팀원들이 새벽에 잠입하여 12층 서쪽 기둥 주변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음성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 볼트머리, 안전등, 심지어는 작업용 공구에까지 교묘하게 위장된 장비들이었다. 이진석은 아침 일찍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돈가방을 확인했다. 그가 가방을 여는 순간 가방 안에 미리 설치된 카메라가 돈의 액수와 그의 얼굴을 선명하게 담았다. 뇌물의 증거가 확보되었다. 오후 3시, 거대한 크레인이 12층 서쪽 기둥 모듈을 들어 올렸다. 이진석은 미스터 윤이 지시한 대로 특정 위치의 고정 볼트를 조이는 척했다. 그의 손에 들린 토크렌치는 차민혁이 특수 개조한 것이었다. 설정된 값에 도달하면 딸깍 소리를 내며 헛돌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볼트를 완벽하게 조이고 있었다. 이진석의 불안한 표정 연기와 렌치에서 울리는 기만적인 딸깍 소리. 이 모든 장면은 여러 각도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이진석이 함정의 미끼가 되어 적을 유인하는 동안 차민혁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는 스털링이
자금 세탁과 비자금 조성을 위해 세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회사들로부터 최 의원의 차명 계좌와 미스터 윤의 위장 컨설팅 회사로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흔적을 포착했다. 불법 정치 자금과 범죄 교사의 자금 흐름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그는 암호화된 통신 서버를 해킹하여 미스터 윤과 콘크리트 사보타주를 실행한 팀의 리더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복원해냈다. 작업 지시 내용과 성공보수 지급 약속이 담긴 명백한 증거였다. 강민준이 추가로 설치해두었던 고화질 CCTV 영상과 대조하여 사보타주범들의 신원과 동선까지 모두 파악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작전이 끝나고 사흘 뒤 차민혁이 직접 이혼 건축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강민준의 비밀 작업실에서 홀로그램 테이블 위에 자신이 수집한 모든 정보를 띄웠다. 그것은 거대한 범죄의 지도였다. 첫째, 화학 분석이 끝난 오염된 콘크리트 샘플. 물리적 증거. 둘째, 이진석 팀장이 미스터 윤에게 뇌물을 받고 사보타주를 실행하는 척하는 전 과정이 담긴 영상과 녹취 파일. 뇌물 수수 및 범죄 모의 증거. 셋째, 스털링의 유령 회사에서 최 의원과 미스터 윤에게로 이어진 자금 흐름도. 부패 및 자금 세탁 증거. 넷째, 미스터 윤과 실제 사보타주범들 간의 통신 기록과 그들의 신원 정보. 범죄 교사 및 실행 증거. 모든 증거는 서로를 가리키며 거대한 화살표가 되어 한 사람 리처드 스털링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법망은 완벽하게 짜였다. 강민준은 홀로그램 테이블 위에 펼쳐진 증거의 산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함정을 언제 어떻게 터뜨릴 것인지만 남았다. 그는 위성 전화가 아닌 자신의 일반 스마트폰을 들었다.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었다. 그는 며칠 전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자신을 막아섰던 관할구청, 건축과의 오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윗선의 압력에 못 이겨 현장에 나왔지만 강민준의 법적 대응에 겁을 먹고 물러났던 바로 그 남자였다. 오 과장님, 강민준입니다. 잠시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민준은 알고 있었다. 이 거대한 악의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려면 시스템 내부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내줄 작은 동맹군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가 권력에 의해 묻히지 않도록 막아줄 내부의 반가쇠가, 전략적인 싸움은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민준과 오 과장의 만남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찻집에서 이루어졌다. 오 과장은 약속 장소에 나타난 순간부터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강민준이 자신을 협박하거나 지난번의 굴욕에 대해 보복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강민준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차분하게 차를 따르며 지난번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오 과장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리처드 스털링의 유령 회사에서 최 의원의 차명 계좌로 뭉칫돈이 흘러들어간 금융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이것이 과장님께서 공사 중지 명령을 들고 현장에 오셨던 진짜 이유일 겁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오 과장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오 과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 과장님께 기회를 드리러 온 겁니다. 이 배는 곧 가라앉을 겁니다, 과장님. 스털링과 최 의원은 과장님 같은 사람을 방패막이 삼아 제일 먼저 탈출하겠죠. 모든 법적 책임은 말단인 과장님이 뒤집어쓰게 될 겁니다. 강민준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이 오 과장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꿰뚫었다. 이대로 가라앉는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신을 벼랑 끝으로 내몬 사람들에게 방역하고 스스로를 구할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제가 과장님의 내부 고발을 도울 수 있습니다. 검찰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닌 선택지의 제시였다. 오, 과장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의 남은 공무원 생활과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자신을 소모품처럼 이용한 최 의원에 대한 분노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소? 강민주는 그에게 작은 녹음기와 메모리 카드를 건넸다. 앞으로 최 의원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에 이상한 점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작은 동맹이 맺어졌다.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작은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한편 약속된 마감일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현장은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들끓었다. 건물의 외관은 이미 완벽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햇빛을 받아 시시각각 다른 빛을 뿜어내는 탄소 섬유 패널과 기하학적이면서도 유려한 곡선의 디자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이제 작업의 초점은 내부 마감과 조경, 그리고 복잡한 시스템의 최종 점검으로 옮겨갔다. 팀원들은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 대신 완성 직전의 흥분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같은 시각 리처드 스털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쳐가고 있었다.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매일 완벽에 가까워지는 건물의 모습은 그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이진석을 통해 심어놓은 결정적인 하자는 감감무소식이었고 미스터 유는 며칠째 연락두절 상태였다. 그의 연락망이 누군가에 의해 교란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른 채 그는 고립감과 패배의 공포에 휩싸였다. 어떻게 저 애송이가 나를 이길 수 있지? 그의 오만함은 이제 편집증적인 불안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이대로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 젊은 한국인 건축객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업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그는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건물의 구조를 건드릴 수 없다면 아예 완공 자체를 막아버리면 되는 것이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거칠고 무모한 용병들을 고용했다. 마지막 날 현장에서 큰 화재를 일으켜라. 그의 지시는 간단했다. 단순한 불이 아니야. 소방 시스템과 가스 배관을 건드려서 현장 전체가 유독가스와 폭발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 최소 몇 주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아수라장을 만들란 말이다. 그것은 건물을 완성하지 못하게 막는 수준을 넘어 건물을 파괴하고 인명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테러 행위였다. 이성을 잃은 그는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발악은 이미 강민준의 거미줄에 걸려들었다. 최 의원은 스털링의 계획을 전해 듣고 겁에 질렸다. 일이 너무 커져버린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오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날 현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라는 이중적인 지시를 내렸다. 스털링 그 양반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 우리는 책임질 일 만들지 말자고. 이 모든 대화는 오 과장의 주머니 속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고 즉시 강민준에게 전달되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민준은 이제 스털링의 마지막 패까지 모두 읽었다. 마감일 전날 밤, 마침내 모든 공사가 끝났다. 눈부신 조명 아래 공공예술센터는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약속 시간보다 24시간이나 앞당겨 이뤄낸 완벽한 승리였다. 팀원들은 현장에 모여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하며 지난 한 달간의 기적을 자축했다. 하지만 강민주는 그 기쁨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는 완성된 건물을 조용히 올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만족감과 함께 폭풍 전야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박시우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해냈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니요, 실장님. 강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건물은 완성됐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전쟁은 내일 아침에 시작될 겁니다. 그는 보안팀장을 불러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내일 아침 스털링의 용병들이 현장에 잠입할 겁니다. 막지 마십시오. 들어오게 두십시오. 단 그들이 목표물에 손을 대는 순간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현장을 완벽하게 고립시키십시오. 오늘의 주인공은 저 건물이지만 내일의 주인공은 그들이 될 겁니다. 그들의 범죄가 세상에 생중계되도록 무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마지막 함정이 설치되었다.
내일은 단순히 내기의 마감일이 아니었다. 심판의 날이었다. 강민준의 눈은 도시의 불빛 너머 GFC 타워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을 적수를 향한 차갑고 무거운 선전포고였다. 약속의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공공예술센터 앞은 이른 시간부터 장사진을 이루었다. 리처드 스털링이 직접 초청한 수십 명의 기자들과 방송국 카메라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스털링은 이 젊고 오만한 한국인 건축가가 무너지는 순간을 온 세상에 생중계하여 자신의 굴욕을 씻고 그의 명성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 작정이었다. 오전 10시 정각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위압적으로 미끄러져 들어와 현장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스털링은 승리를 확신하는 군주와 같았다. 그의 얼굴에는 거만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당연히 엉망진창인 공사 현장이나 어젯밤의 사고로 인해 폴리스 라인이 쳐진 아수라장을 기대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단과 기자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현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혼돈과 미완성이 아니었다.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완벽하게 완성된 건축의 보석이었다. 조경까지 마무리된 정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련된 내부 공간, 그리고 입구에 도열하여 그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강민준과 이온 건축의 팀원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굳어버린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터졌다. 스털링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만이 남았다. 강민준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라이처드 스털링 회장님, 보시다시피 저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마감일보다 하루 앞선 어제 이 공공예술센터는 완벽하게 중공되었습니다. 그는 스털링이 한 달 전 모욕적으로 던졌던 5억짜리 수표를 들어보였다. 저희와의 계약에 따라 이 내기는 저희의 승리입니다. 스털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변호사가 다급하게 그의 귓가에 속삭였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죽을 맛인데 강민준은 그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내기의 승패를 가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강민준이 손짓하자 그의 뒤에 있던 건물의 거대한 외벽 일부가 소리 없이 움직이며 거대한 LED 스크린으로 변했다. 기자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 자리는 심판을 위한 자리입니다. 스크린이 켜지며 충격적인 영상과 음성 파일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초의 의원과 스털링의 통화 녹취록이었다. 공사 중지 명령으로 저놈의 발목을 묶어두란 말이야. 스털링의 추악한 목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다. 화면이 바뀌었다. 미스터 윤이 호텔 라운지에서 이진석 팀장에게 돈 가방을 건네며 구조물을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고화질 영상이 나타났다. 이진석의 고뇌의 찬 얼굴과 미스터 윤의 비열한 미소가 선명하게 대비되었다. 곧이어의 어둠 속에서 사보타주범들이 콘크리트 플랜트에 독극물을 섞는 CCTV 영상과 강민준이 그것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살인미수라는 자막이 화면을 덮자 기자들 사이에서는 경악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스털링의 얼굴은 이제 붉은색을 넘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거야. 저놈이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이어지는 영상 앞에서 힘을 잃었다. 스크린이 분할되며 한쪽에는 계속해서 증거 영상이 다른 한쪽에는 라이브라는 붉은 표시와 함께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다. 그곳은 바로 이 건물의 지하 유틸리티 터널이었다. 영상 속에는 스털링이 마지막으로 고용한 용병들이 인화 물질을 들고 가스 배관을 조작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오고 있었다. 그들이 막 불을 붙이려는 순간이었다. 철컹 하는 굉음과 함께 터널의 모든 입출구에서
강철 셔터가 내려와 그들을 완벽하게 가둬버렸다. 동시에 천장에 숨겨져 있던 수십 개의 스프링클러에서 강력한 소화액이 뿜어져 나왔다. 전술 장비를 착용한 강민준의 보안팀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다. 덫에 걸린 쥐의 모습 그대로였다. 모든 것이 스털링 자신이 초대한 기자들 앞에서 생중계되고 있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방송 카메라는 이 역사적인 범죄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전국에 송출하고 있었다. 스털링은 이제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다. 그의 변호사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댔다. 바로 그때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현장을 뒤덮었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검찰 수사 차량이 물밀듯이 현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강민준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차에서 내린 것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부장검사였다. 그는 1시간 전 오 과장을 통해 강민준이 제출한 모든 증거 자료와 체포영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스털링에게 다가갔다. 리처드 스털링 씨. 검사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당신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뇌물공여 특수재물송고회 및 방화 미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척걱! 한때 서울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거물 리처드 스털링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가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 불러 모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의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스크린에는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미스터 윤과 최 의원이 체포되는 장면이 속보로 뜨고 있었다. 강민준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걸작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희열이 아닌 길고 힘든 싸움을 끝낸 자의 고요하고 굳건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단순히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사회의 썩은 상처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정의라는 새로운 기초를 세운 것이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리처드 스털링이 체포된 사건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비즈니스계를 뒤흔든 메가톤급 스캔들이 되었다. 언론은 예술센터에서의 심판의 날이라 명명하며 한 젊은 한국인 건축가가 거대한 부패 제국을 무너뜨린 사건을 연일 대서특필했다. 스털링의 이름은 오만과 부패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제국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와 함께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최 의원을 필두로 그와 결탁했던 모든 인물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그 폭풍의 중심에 선 이온 건축 사무실은 이전의 조용함을 완전히 잃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 국내외 유수 언론의 인터뷰 요청과 세계적인 기업들의 프로젝트 제안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강민준은 하루아침에 불굴의 의지와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자 건설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인 천재로 추앙받았다. 박시우 실장은 밀려드는 업무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대표님 이러다 과로사하겠습니다. 라고 농담을 던질 정도였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의 소란을 피해 옥상 정원으로 올라온 강민준은 그곳에서 홀로 서 있는 이진석 팀장을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예나는 좀 어떻습니까? 이진석은 돌아보며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미국에서의 치료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나가 어제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를 입었습니다. 대표님은 제 딸아이의 목숨뿐만 아니라 제 영혼까지 구해주셨습니다. 강민준은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팀장님이 흔들리지 않고 옳은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나가 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배신의 그림자는 완전히 걷히고 그 자리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한 따뜻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만이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스털링과의 내기에서 딴 5억 원이 이온 건축의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 강민준은 그날 저녁 전 직원을 소집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성공은 자신 혼자만의 힘이 아닌 모두가 함께 피땀 흘려 이뤄낸 기적이라고 말했다.
이 5억 원은 제가 아닌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그는 그 돈 전액을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한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직원들은 환호했다.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함께 결실을 나누는 리더의 마음이었다. 그것은 사람을 도구로 여겼던 스털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온 건축의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그리고 2달 후 실현의 상징이었던 공사 현장은 이제 서울 시민 모두를 위한 서울 커뮤니티 아트센터라는 이름으로 정식 개관했다. 개관식 날 건물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햇살이 쏟아지는 중앙홀을 마음껏 뛰어다녔고 젊은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며 사람들과 소통했다. 노인들은 아름다운 정원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었다. 건물은 더 이상 차가운 구조물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강민주는 시장과 정치인들이 연설하는 단상 위에 있지 않았다. 그는 박시우, 이진석 등 핵심 팀원들과 함께 2층의 조용한 발코니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시우가 벅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군요, 대표님. 불가능을 지었습니다. 강민주는 대답 대신 건물 안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만족감과 따뜻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치열했던 싸움을 떠올렸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지켜야 할 가치, 그리고 건축가로서의 신념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지은 게 아니야, 시우야.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기초는 콘크리트나 강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낸 거지. 정직과 신념,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 그것이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진짜 기초야. 그는 활짝 웃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더욱 단단해진 남자의 미소였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의 첫 번째 기초가 될 걸세. 발코니 아래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청명하게 울려 퍼졌다. 강민준과 그의 팀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아름다운 풍경을 오랫동안 눈에 담았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다. 역경을 이겨낸 의지의 상징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의 증거였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역사는 가장 단단하고 진실된 기초 위에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